안녕하세요. 마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패키지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조정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타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당장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까? 이미 저도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에 도달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조정을 더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전략을 펼쳐서 높은 또 수익을 추구해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부분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데자뷰의 성격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의 흐름 패턴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치 부분도 같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주가의 상승폭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사이에 저점을 한번 그리면 그때 매수하고 또 5, 6월 사이에 또 저점 나오면 그때 또 매수해서 또 수익 한번 내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걸 갖다가 이미 생각을 해놓고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최대한 어떻게 돼요?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거나 혹은 수익화된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저점 나오는 구간에서 투자해 나가는 포인트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1월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상승이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더 레벨업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캐시화 시켜주는 포인트 좀 잡고 12월 아마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겠죠. 한 달 정도는 그런 폭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포인트 잡고 전략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서 국내 패키지판 관련된 거 심택이나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이야기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스페타시스 실적 좋지 않아요. 그죠?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인건비도 증가됐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증설을 해야 되는 과정도 좀 존재했고, 원가가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익 부분이 좀 훼손된 부분도 존재하고요. 글쎄, 그 AI 기판 관련돼서는 조금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든 고사양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아마 고객사한테 대부분 전가시켜서 수익화되는 부분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기에 만들었었는데 불량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매크로 지표도 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뭐 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업황도 안 좋았고 매크로도 안 좋았고 뭐 개선 속도가 좀 느려졌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테마로다가 도는 그 6G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도 같이 생산을 하는 거고요. AI 가속기 부분이 매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매출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같이 어우러지면 주가의 상승폭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주로 취급하는 게 멀티레이어 보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 MLB라는 부분,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무슨 뭐 야구냐? 뭐 이렇게 그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멀티레이어 보드다. 이것들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AI 가속기 부분 생산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도 이제 패키지 관련된 우리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그죠? 유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뭐 전장용이나 여러 가지 분야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성장성 부분은 앞으로 뭐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SK증권발 뭐 포워드 가이던스긴 한데요. 뭐 다른 증권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적어도 80% 정도 이상 YY 성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공장 올해 지금 4공장을 가동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기 정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매출 인식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거 선반영 언제쯤 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업황 개선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제 원재료비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고객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AI 가속기 부분에서 고객사가 하나 정도만 더 늘어나도 매출 영업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증가 부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네이버가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또 증설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증설하는 부분에서는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거기 매출이 향으로 들어가는 것들 상당히 크게 이런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전방업체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완성품 업체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 1월 저점과 3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살짝 꽃이 폈다가 다시 5월달, 6월달 장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건 뭐 우리가 세린 메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채권 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때 몰려 있기 때문에 수급 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잠깐 하고요. 2분기부터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 나타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또 정상화가는 과정 이런 것들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 2번 정도 투자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4년도 성장성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만 그러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뒤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투자 포인트, 투자 어떤 종목들이 이 국내 패키지판 관련돼서는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기판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뭐 패키지 관련돼서는 심태, 대덕전자, 그죠? 코리아서킷, 이 회사들 보면 올해 영업이익 어땠어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조금만 개선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고 전방 수요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패키지 관련돼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회사 중에 하나 정도 골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FPCB 부분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BH라든지 인터플렉스 여기 부분을 보면 크게 영업이익이나 매출 증가분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약하다. 그럼 기왕이면 제가 보면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제외해 놓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것들이 TLB나 이스페타시스가 남는데 TLB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작고요. 좀 매출도 있고 성장성도 보유한 게 이스페타시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보면 이스페타시스 하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겠죠. 대덕전자 그쵸? 매출에 하나 들어가야 되게 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코리아서킷도 매출 어떻습니까? 좋으니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심텍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그 사이드로 보면 해성 DS 정도 하나 더 넣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키지 관련된 거 다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분야별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골라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같아요. 뭐 FPCB 부분은 좀 제외해 놓고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뭐 심택 이야기 좀 드렸고 대석전자 그다음에 TLB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은 고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서면서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다 토해내고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 타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스페타시스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간 거에 절반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다고 바로 올라가냐?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자리 잡다가 1월쯤에 올라가는 저점 포인트가 나올 거면 더 낮을지 저는 기왕이면 220의 이동평균선 수준으로 더 쭉 내려와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하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 갭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1분기 때 우리가 노리는 수익성은 한 요 정도 갭을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2분기 넘어가면 수준 조정 눌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 좀 더 한번 레벨업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금액을 목표가나 이런 부분을 정한다기보다는요, 일단 흐르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저는 1월달 한 중순에서 2월달 초 요 사이에 공략 포인트 잡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수익 한번 내고요. 그다음에 5월달 브레이크 타임 갖고 6월 한 말쯤 해서 들어가 6월 중순쯤이겠죠. 그쯤부터 매수 포인트 좀 잡고 들어가서 한 8월 15일 광복절 전까지 한번 즐겨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상해 놓고 내년도를 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상해 보시고요.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방 산업인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잖아요. 뭐 HBM 관련된 것도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AI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도 전방 산업이 괜찮은 부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들의 매출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단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면 충분히 내년도에 성장성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 수익률이 30%, 40% 연에 가기가 바쁘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람 잘 타면 1년에 50에서 100% 사이는 충분히 즐겨볼 수 있는 좋은 구성을 가진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영업이익이 87% 개선되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주가도 87%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면 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라고요. 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